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현장을 생중계하는 구티비 365 새벽기도 시작 시간이 5시에서 30분 늦춰집니다. 서울 중구 교회들이 평일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열린 공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JMS 총재 정명석이 이번에는 신도들에게 월명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찬양 사역으로 유명한 뉴 제너레이션 워십이 다음 세대를 위한 첫 번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께 가오니 등의 대표곡으로 활동해온 옹기장이 선교단이 정규 10집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앨범의 특별한 제작 이야기를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 365 새벽기도가 8월부터 평일 생방송 시간을 조정합니다. 더 많은 성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새벽 5시 30분으로 30분 늦춰졌는데요. 이른 새벽 교회 가기 어려운 성도들도 방송을 통해서 실제 예배 현장처럼 생생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차오르는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 구티비의 365 새벽 기도는 매일 새벽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예배와 기도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365 새벽 기도 생방송이 평일 새벽 5시 30분으로 조정됩니다. 시간은 30분 늦춰졌지만 예배의 감동과 기도의 열기는 더 뜨겁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새벽이 기적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티비 365 새벽 기도는 단순히 예배 설교를 시청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교회 현장에서처럼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돼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오래 기도한다는 거는 참 교회에서도 그렇게 부흥집회나 특별 아니면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예배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감동을 많이 받았죠. 구티비는 이뿐 아니라 365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새벽종이 울리고 찬양, 묵상, 큐티 등을 차례로 편성해 성도들의 영성을 깨우며 예배로 인도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주말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요일 새벽 6시, 주일은 새벽 5시에 방송됩니다. 변경된 방송 시간은 다음 주부터 적용되며 성도들은 평일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하는 365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새벽 예배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서울 중구 교회들이 평일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열린 공간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약수교회와 장충단 성결교회, 나눔의 교회와 신일교회 등 8개 교회가 회의실, 교육실 등 총 33개 공간을 제공합니다. 평일 이용 가능 시간대, 주민을 위한 모임이나 학습 공간, 공공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나눔을 통해 주민들은 공간 부족 불편을 덜고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 나눔 시범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JMS 총재 정명석이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들에게 판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먹는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명석과 JMS 전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석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명석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으로 유명한 뉴 제너레이션 워십이 다음 세대를 위한 첫 번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첫 시작부터 500명의 다음 세대가 모였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중고대학생 청년 500여 명이 뜨겁게 찬양하는 이곳은 뉴사운드 교회에서 주관한 뉴 제너레이션 워십 컨퍼런스, 일명 뉴젠콘 현장입니다. 지성, 영성, 리더십을 고루 갖춘 리더를 세우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SNS 홍보만으로도 대전, 대구, 창원은 물론 독일에서까지 참가자를 이끌며 놀라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행진에 40분 거리로 교회에 다니는데 친구들이랑 한 10명 정도에서 오게 되었어요. 찬양하고 그냥 콘서트처럼 이렇게 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듣고 왔어요. 다음 세대 참가자들을 위해 성도 120여 명은 3달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왔습니다.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평일에 연차를 내거나 휴일을 조정하며 섬긴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마냥 기쁘다고 말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한 금, 토, 일은 계속 교회에 오는 방향으로 했고 시간이 물론 많이 쓰이긴 했는데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출근하면서 어떤 인스타그램 올리고 또 퇴근하면서 올리고 퇴근하고 나서 뭐 주말에 이게 주로 작업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또 훈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저희는 특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일간 이어진 뉴젠콘에서는 총 3번의 예배와 함께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선배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선배들의 간증에선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삶 가운데 사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심이구나. 온전하게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거구나. 컨티넨털 싱어즈, 디사이플스 등 찬양 사역자로 활동해온 천 목사는 무대 위가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 진짜 사명임을 깨닫고 뉴젠콘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저는 개척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딜 수는 있지만 변화되면 제대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 이거다.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또 뭐랄까요. 도전적인 시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거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젠콘 수익금 전액은 오는 9월 몽골에서 열릴 컨퍼런스를 위한 교회 장비 건축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1인당 8만 원의 참가비가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 비용조차 기꺼이 들이며 멀리 몽골 땅에 복음의 터가 세워지길 함께 꿈꿨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찬양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온 옹기장이 선교단이 15년 만에 정규 10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께 가오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기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이 10집 앨범에는 깊어진 신앙 고백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침체한 음반시장 속에서도 앨범을 발매한 제작 스토리를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1987년 창단 이후 주께 가오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등의 대표곡을 남기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옹기장이 선교단. 왕을 돕는 사람들이란 뜻을 지닌 옹기장이 선교단은 미국과 일본 등 20개국을 순회하며 그간 500여 명의 단원을 배출해왔습니다. 올해는 15년 만에 10집 정규 앨범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기도의 힘을 포함해 총 12곡이 담겼습니다. 열 번째 정규 앨범을 준비하며 옹기장이 선교단은 콜라보 작업을 강화했습니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OST와 성가곡 세상을 사는 지혜로 알려진 이율구 작곡가가 앨범 제작에 힘을 보탰습니다. 음반 시장이 침체하고 기독 문화가 힘을 잃어가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작곡가와의 만남은 앨범 제작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듣게 됐어요.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그 일구 교수님을 만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늘의 사랑과 맞닿은 사람의 이야기란 주제로 제작된 이번 앨범은 총 2년에 걸쳐 완성됐습니다. 단원들이 자신의 삶에 함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사로 풀어내며 작사가로 참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어떠한가, 이런 인간의 사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곡들이, 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옹 기장의 고백으로도 찬양으로서도 또 마음 깊이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옹 기장이 선교단은 이번 앨범이 한국 교회의 성가곡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침체된 기독 문화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한편 옹 기장이 선교단은 오는 9월 미국 뉴저지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일본 투어를 소화할 예정이며 내년 초 한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임실 오수교회가 남원 베델 기도원에서 2025 청소년 연합 캠프를 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국 21개 교회에서 모인 청소년 210여 명이 참여해 복음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간증과 말씀, 찬양, 성교육 특강, 이단 예방 강의 등 다양한 영적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소그룹 교제를 통해 연합의 의미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수교회 측은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 혼란과 신앙 위기 앞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번 연합 캠프를 준비했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한국 교회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안다면 사명을 찾는 그런 힘 있는 한국 교회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번 2025 청소년 연합 캠프는 이달 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동맹 현대화와 한미일 3자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중심이던 한미 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전반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고 한국은 AI와 원자력 등 첨단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동맹을 구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국은 대만 해협 안정과 한일 관계에 기반한 3국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지만 2시간 만에 철수했고 당일 재집행은 시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연루 공천 개입 의혹과 김 여사 관련 허위공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로 특검은 향후 집행 시점과 방식 등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1일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토론 없이 단독 표결로 법안을 의결했고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정치권에서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장 선임 절차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 없는 날치기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7월 수출액이 60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9% 늘며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 메모리 수요와 단가 회복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6% 증가하며 7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주력 품목도 함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의 여파가 8월 내지 9월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며 FTA 효과 약화에 따른 기업들의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 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는 139명으로 4주째 늘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외래 환자 감염률, 하수 바이러스 농도도 함께 증가한 상황입니다.
질병청은 휴가철 실내 활동이 증가하며 당분간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8월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에 북태평양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만든 이중 열돔 현상으로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5일과 6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호우가 예보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복합 기상재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기상청은 기온 변동은 있겠지만 한낮 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관세 부과를 경고한 뒤에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8일까지 종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국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정부를 향해 반중 세력을 단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열린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서 한국의 반중 여론은 극우 세력이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내 반중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멍청하고 정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준은 전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국제통화기금이 경제난에 처한 아르헨티나에 20억 달러, 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체결된 200억 달러 확대금융 프로그램에 따른 첫 이행평가 결과입니다. IMF는 밀레이 정부가 외환위기 속에서도 개혁을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4년 반 만에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비상사태 해제를 공식 발표하며 6개월 내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에도 군 최고사령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이 오는 4일 남중국해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진행합니다.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1일부터 러시아 인근 해상에서 연례 훈련에 돌입했으며 일부 함정은 훈련 이후 공동 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계속 밀려오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다음 주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강릉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6도, 부산 33도, 대구 37도, 제주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단 JMS 정명석이 신도들에게 월명수라는 물을 약 20억 원 상당 판매한 사실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 씨가 허가 없이 치료 효과를 주장하며 물을 판매한 것은 먹는 물 관리법에 명백히 위반되며 재판은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 사건은 성폭력 재판에 이어 상업적 이윤을 노린 또 다른 법 위반으로 신도를 상대로 권위를 남용하고 비윤리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